제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여행 가본 곳들, 제 첫 여행이 LA였네요. LA를 처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빅토리아 막 이렇게 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밴프 갔던 것 같고 여름에, 그리고 10월쯤에 몬트리올, 퀘벡, 토론토 이렇게 엮어서 6박 7일 캐나다 동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도 다녀왔고요. 당일치기긴 했지만 보엔 아일랜드도 다녀왔고, 휘슬러도 다녀왔고, 시카고, 그리고 뉴욕, 그리고 마지막 여행으로 남자친구랑 멕시코 시티랑 칸쿤 4일 4일 해가지고 마지막 여행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진짜 많이 갔어요. 너무 좋았어. 전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좋더라고. 그러니까 피곤한 건 피곤한 건데 그냥 여행 중독에 걸린 것 같아. 그냥 여행을 한 달, 2달 이상 안 가면은 어디라도 가고 싶어, 진짜. 그거 말고도 짧게는 진짜 많이 갔어요. 그냥 뭐 핫스프링스랑 화이트락 갈만한 데가 은근 꽤 괜찮은 데가 많거든요. 리스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여행지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 진짜 너무 어려운데 3개 중에 고민이에요. 멕시코 시티, 뉴욕, 시카고. 그렇다면 동부도 너무 좋았는데. 저는 진짜 도시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근데 달라. 근데 미국은 달라. 뉴욕은 정말 달라. 뉴욕, 시카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시카고는 그 재즈바도 너무 좋았고, 피자들이 진짜 너무 맛있어서 나는 정말 음식 때문에 시카고는 진짜 탑3 안에 들고, 분위기가 좀 좋아요. 약간 칠해. 뉴욕은 엄청 바빠요. 근데 진짜 세계 도시 1위인 느낌이 있고 정말 멋있고, 그냥 뉴욕 사람들이랑 잠깐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뭐 내가 길을 찾는다거나 미술관 안에서 그냥 뭐 어디로 가야 돼? 뭐 이런 질문을 할 때도 그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야. 그 자기가 뉴욕에 살고 뉴욕하고 막 그냥 모르겠어. 그냥 그게 느껴져. 자신감. 뉴욕 너무 좋지? 막 그냥 막 우버 드라이버 아저씨들도 그냥 막 뉴욕 어때? 마음에 들어? 말하면서 막 되게 자신감이 있는 느낌? 자기 나라와 자기 도시에.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만큼 멋있긴 해요. 그리고 타임스퀘어 솔직히 그냥 영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안 와닿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보잖아. 진짜 진짜 대박 이런 느낌. 그랜드 캐니언도 진짜 대박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저는 진짜 타임스퀘어는 정말 대박 이런 느낌. 사람이 진짜 많아. 진짜 미아 될 뻔. 그리고 브루클린 쪽도 진짜 좋았고요. 또 다른 분위기가 있더라고. 소호는 또 소호대로 분위기가 있고 이런 맛이 있어서 정말 뉴욕 하나만 가도 나라 한 3-4군데 여행하고 온 기분? 다리 걷는데 이름이 뭐더라? 커넬워크인가? 그쪽도 진짜 좋았어요. 와, 처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타고 돌아오면서 뉴욕행 비행기를 또 검색을 해봤다. 그건 제 인생에 진짜 처음이었어요. 너무 여운이 남고 너무 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비싸. 지금 못 가요? 우리 지금 주말마다 알바하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 벌거든. 1년 일해도 못 가네, 뉴욕은. 시카고는 로맨틱해, 좀 도시가. 낭만이 있어요. 뉴욕은 막 로맨틱은 아니야. 그냥 멋있는 느낌. 우와, 너 진짜 캡짱 이런 느낌이고, 시카고는 약간 로맨틱해. 남편이랑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야경들이 진짜 예쁘고, 그 다운타운 한가운데 강이 쫙 있고, 그 양쪽으로 진짜 멋있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밤에 정말 예술이고, 막 그냥 거기에 그냥 다리 건너다가 키스하는 거야. 그냥 바로 그냥 펄인럽 해버리는 거야. 진짜 미쳐. 그리고 피자도 진짜 맛있고 사람들도 그리고 은근 친절해요. 그리고 사실 시카고가 그거 알죠? 일리노이 막 좀 원래 위험하고 되게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고, 근데 저희 몰랐는데 여행 가기 한 일주일 전에도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근데 솔직히 제 체감 LA보다 뉴욕이 훨씬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LA는 진짜 무서워. 생각보다 차 없으면은 여행이 불가능한 느낌? 근데 뉴욕은 그냥 혼자서 지하철 타고도 여행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위험해요. 사람도 우선 너무 많고 밤 늦게까지도 사람들이 많아서 밤길도 별로 그만큼 안 위험한 것 같고, 근데 걷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혼자라면. 그리고 생각보다 뉴욕, 제가 너무 번화가쪽만 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밴쿠버보다 노숙자가 없어요. 밴쿠버, LA 이게 서쪽이 따뜻하잖아. 그래서 노숙자들이 더 많대요. 겨울 되면은 다 얼어 죽을까봐 다 서쪽으로 온다는 썰이 있더라고. 나라에서 보낸다는 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동부는 생각보다 노숙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노숙자는 한국인이 그런 노숙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약을 해가지고 캐나다는 그래요. 그 좀비 아시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마약 좀비들. 허리를 못 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나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저는 차 안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바지를 내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똥을 싸는 걸 본 적도 있어. 밥먹기 입맛 떨어져. 이런 진짜 그런 급이에요. 제 정신이 아니야. 그냥 막 해를 끼치진 않거든요? 근데 조심하긴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완전 허리도 못 펴고 차라리 그런 애들이 안전할 수도 있고 정신이 나갈락 말락 막 마약 막 이제쯤 돼가지고 빨리 더 사고 싶고 이런 애들은 진짜 돈 뜯겨요. 돈 뜯기고 핸드폰 내놓으라 그러고 애플워치까지 뜯기고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 조심하고 그냥 안 가는 게 좋아. 그냥 가지 마세요. 근데 LA도 그런 마약 그런 좀비들이 많더라고. 나 그래서 무서웠어. 근데 택시비 진짜 비싼 거 아시죠, 미국? 근데 택시 탈 수밖에 없어. 너무 무서워서. 멕시코 시티는 정말 뭐가 미쳤냐면요. 제대로 로컬 분위기예요. 정말 여행객들도 많긴 많거든요. 근데 진짜 멕시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와, 멕시코 사람들도 체격이 정말 크더라고요. 한국인들을 멕시코 시티 내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는 영어를 못해서 진짜 여행 온 느낌 나요. 저 영어 못하는 나라 여행 처음 가본 것 같아요. 택시 아저씨도 영어를 못하시고 레스토랑 가도 당연히 영어를 못하고 내가 무조건 스페인어를 해야 돼. 근데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경험 또 어디서 해봐. 요즘은 뭐 일본을 가도 뭐 대만을 어디를 가도 웬만큼 영어를 다 할 줄 아니까 그런 게 막 하드코어한 여행의 재미가 없는데 멕시코는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타코 진짜 막 1,400원.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한국에서 먹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런 길거리 그런 정말 로컬의 분위기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여행이 아니었나. 정말 미국 여행과 다른 느낌이긴 한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가고 싶어. 저 사실 멕시코에서 한 달 살이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나중에 멕시코 한 달 살이를 해볼까. 근데 너무 위험할 것 같아. 한 달 살이 하다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진짜 좋다. 미국 말고 멕시코도 생각해봐라. 심지어 물가도 싸다. 그래서 뭘 갈까 말까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가세요. 안 가서 나중에 갈 걸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갔다 와서 에이씨 괜히 갔어가 낫다고 봅니다. 갔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괜히 갔다는 그 생각 자체도.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보시고 어쨌든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정말 워홀 경험이 별로였다고 해도 분명 경험으로 남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별로였던 거야 하더라도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겠다. 다시는 이런 거 안 되겠다 라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성장, 정말 빠르게 성숙해질 수 있고 정말 인생을 한번 하드코어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또 젊을 때 아니면 못 가. 워킹홀리데이는 더더욱 길어봤자 35. 젊잖아요. 젊을 때 다녀와야지. 어차피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나이 될 때, 갈 수 있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 다녀옵시다. 예비 워홀러 분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제발 워홀 오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오세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자면 돈, 여행, 영어, 경력 이렇게 4가지가 되겠네요. 4가지 중에 자기 1순위는 무엇인지 2순위는 무엇인지 이거를 정하고 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 1순위였고 영어 실력이 2순위였어요. 캐나다를 갔으니까 캐나다 근처에 있는 미국 여행 진짜 많이 가야지.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면서 이득 볼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멕시코 한국에서 가려면은 15시간이 넘게 걸려요. 이런 데 또 언제 가봐. 그래서 저는 여행을 1순위로 뒀었고요. 그리고 2번째가 영어 실력.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돌아오는 순간까지도 계속 영어 공부를 했고 외국인 친구를 계속 사귀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으며 외국인 남자친구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 2개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4순위가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모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 나는 대신 내 1, 2순위가 이거였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건 성공한 좋은 워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가 없으면 방향을 잃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판 가서 돈을 너무 못 모은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나는 내 1, 2순위였던 거를 잃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멘탈을 잡을 수가 있는데 나는 우선순위도 없는데 막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은 아니 나는 영어도 많이 못 는 것 같고 그럼 난 뭘 했지 그동안 하면서 이게 그거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괴감에. 그러니까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냥 본인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본인 목표라고 하면은 그냥
베이스먼트 싸게 구하면은 진짜 월세 한 70, 80이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런 데서 살면서 캐나다에서는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이 흔해요. 왜냐면 일 하나만 해서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거든. 보통 가장들은 다 투잡, 쓰리잡은 하는 것 같아. 저 아는 오빠는 가게 레스토랑 매니저였는데 한 달에 $10,000까지도 찍어봤다고 했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레스토랑 일만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주에 6일 출근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한 달에 1,000만 원 진짜 돈만 보고 나는 뭐 1년 동안 진짜 일만 해서 바짝 벌어와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본 모으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진짜 뭐 열심히 일만 하는 거지. 그것도 워홀의 하나의 이제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경력은 뭐 호텔리어나 바리스타가 되고 싶거나 이런 친구들이한테 좀 좋은 게 호텔이 되게 잘 돼 있고 내가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데 캐나다에 있는 호텔에서 경험이 반년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영어는 완전 보증된 거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도 당연히 더 많이 봐주겠죠? 카지노 전공을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카지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뭐 자기 전공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경력도 되는 거니까 본인이 목표를 뭘 설정하겠다 다른데 나쁜 목표, 좋은 목표는 없어요. 근데 목표를 안 정하는 건 나빠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목표 하나는 정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5월이라면 그리고 캐나다라면은 영어 실력과 여행을 목표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으면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서 공장, 농장 일하는 게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캐나다는 집값도 비싸고 팀 문화도 있고 여행을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캐나다는 미국을 안 가기가 너무 아까워. 그리고 솔직히 여행을 안 가고 1년 내내 일만 하다 가는 건 조금 너무 아까운 느낌? 또 미국 언제 가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워홀을 왔다면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셨으면 좋겠다. 그 중에 나라 3곳을 추천하자면 시카고, 뉴욕, 멕시코 시티. 칸쿤도 물론 좋았지만 멕시코 시티도 진짜 좋았다. 저보고 시간을 돌려서 워홀을 갈래? 라고 묻는다면 저는 무조건 갈 겁니다.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결국 갈 거다.